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들이 아주 뜨거우신데요. 바로 그 음향 추적 반도체 기술 전문성을 주목받고 있는 세종피아의 박우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을 좀 만나보시죠. 저는 세종피아 대표 박우찬입니다. 세종피아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네네. 세종피아는 교원 창업 회사입니다. 반도체 팹리스 회사고요. 네네. 주요 사업 아이템은 초실감 3D 오디오 반도체, 최근에 그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처리를 제공하면서 초저전력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어떻게 이 상이한 두 가지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저는 이제 GPU를 오랫동안 연구 개발했던 1세대 그 사람인데 네네. 이 두 가지 아이템이 모두 이제 GPU에서 파생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했고 어느 순간 실험실 수준을 벗어났다 생각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요. 네네. 지금은 주력은 사운드 트레이싱 기반의 3D 오디오로 보시면 됩니다. 세종피아라고 하셔서 아까 시청자분한테는 좀 감이 그신 분은 세종대학교 교수이시다니까 세종피아를 붙이셨나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의미 있습니까? 세종대학교라는 제가 교수라는 것 때문에 한 게 맞고요. 네네. 근데 실제 저희가 그 글로벌 컴퍼니를 표방해서 회사 이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웬만한 의미 있는 용어들은 닷컴들이 다 점유돼 있어서 네네. 그 실제 그 co.kr은 많이들이 있는데 닷컴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근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중에 앞에 세종이라는 걸 붙여봤더니 생각보다는 닷컴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세종 피아를 검색해봤더니 비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세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인데다가 네네. 세종 피아는 굉장히 넓거든요. 고민하다가 그냥 이게 되려도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세종 피아로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뭐 회사가 성장하면은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세종 시리즈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기 세종 칩스라는 이름은 네네. 미리 좀 정해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설립한 지 한 3년 정도 횟수로 됐습니다는 지금까지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연구 개발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근래 들어서 저희가 영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네네. 지금 내년 정도에는 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현재는 그런 기업들이 저희 그 기술하고 제품에 대해서 그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음향 추적 반도체 기술이다는 이런 그 새로운 용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뭔지 그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추적은 네네. 영어로 사운드 트레이싱이나 오디오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불리는데요. 예예예. 원래 공식 명칭은 사운드 렌더링입니다. 사운드 렌더링. 근데 네네. 그게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사운드 트레이싱이라는 용어를 개발을 했고요. 기존에 공간 음향이라는 게 3D 오디오가 많은데 그거는 보통 이제 머리 전달 함수 HRTF라는 머리 전달 함수를 기반으로 네네. 여기 이 안에서 3차원으로 들리게 하는 그런 기술인데 즉 공간 반영이 안 됩니다. 네네네. 근데 사운드 트레이싱은 공간 정보를 실시간을 반영해서 실제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메타버스나 게임 이런 가상 환경에서 궁극의 3D 오디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를 위해서는 3차원 공간상에서 음원과 청취자 간의 소리 전파 경로를 실시간 추적하는 기술이 핵심이고요. 네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기술을 저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과 청취자 위치가 변하거나 지형 재질도 변화가 가능하고 여러 개의 음원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가상의 아주 유명한 홀에서 네네.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동을 하면서 음악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효과로는 뭐 반사, 회절, 잔향, 감소의 도플러 효과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고객사들이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도 개발해서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먼저 이제 시장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추적 음향 반도체 기술을 활용했을 때 일반 국민들 입장, 특히 시청자분께서는 기존과 어떤 이렇게 좀 점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지. 실제 공간을 반영을 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네. 공간을 반영하게 안 하면 소리가 내가 어떤 공간에 있으면 그 공간에서 미리 설정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사운드 트레이싱은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제 공간에 있는 재질과 공간을 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3D 사운드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아주 유사한 그런 3D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3D 오디오는 그런 공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실제하고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는 기술의 최종 종착점은 어떻게 하면 자연현상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유사성이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가 그 가상 환경하고 좀 실제 환경이 다르네. 좀 괴리감이 느끼는 순간 그런 게 그 어지러움도 메타버스 많고. 성장하는데 좀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등장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예. 그 애플에서도 이가 비슷한 이런 게 기술이라 하는데요. 저는 뭐 한국민으로부터 그 애플보다도 더 이렇게 그 세종피아의 기술이 좀 뛰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애플이 네네. 그 내년 초에 출시할 그 혼합 현실 기기인 비전 프로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애플이 원래 연례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제품들은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서 네네. 그 대표이사가 발표를 해요. 네네. 그때 모든 언론이 다 주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비전 프로를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게 애플이 한 8년 정도 공들인 작품이고 네네. 그 언론에 나왔지만은 그 거기에 관련된 특허가 5천 개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공을 들인 작품인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게 공간 컴퓨팅이라는 거를 이제 애플에서 들고 나왔고 오디오는 공간 오디오로 네네.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핵심이 오디오 레이트레이싱입니다. 근데 실제 오디오 레이트레이싱하고 사운드 트레이싱은 그 추구하는 바가 같습니다. 결국은 공간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소리 전파, 사운드 전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네.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운드 전파라는 게 연산량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데 애플이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은 이제 아직은 저희밖에 없고 아마 출시돼 봐야 알겠지만은 실제 어떤 성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사운드 트레이싱이 그 거의 메타버스의 완벽한 3D 오디오를 만들어냈는데 실제 그 애플 오디오는 애플이 워낙 그 보안이 철저합니다. 네네. 그래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저희가 기능적으로도 저희가 그 월등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저희는 반도체 기술은 전 세계 저희밖에 없으니까 네. 이쪽에 저희가 큰 시장을 저희가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매력적인 게 다른 분야도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교수님 다른 분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네네. 기술이 이제 GPU에서 이제 파생된 기술이고요. GPU란 게 굉장히 그 분야가 많습니다. 네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네. 특히 최근에는 이게 실시간 AI 반도체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 AI 반도체는 그 AI 소프트웨어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가속을 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 저기 한 의원님은 그 실시간 AI 반도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끝나면 그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실시간 처리에 굉장히 그 많은 노하우가 기술력이 있다고 제가 자평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실시간 도메인과 그냥 엑셀러레이션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네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간단히 좀 시청자를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네. 그 GPU라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을 네네.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네. 게임이나 메타버스를 그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네. 만약에 프레임 레이트이
너무 떨어져서 초당 한 2장, 3장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실시간 처리가 아니라서 실제 게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초당 30장, 60장, 네네. 최근에는 120장 처리를 해야 네네. 부드럽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요. 네네. 실제 그래서 그냥 엑셀러레이팅하고 리얼타임은 기술적인 장벽이라든지 시장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리얼타임 도메인에서 있다 보니까 네네.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리얼타임 도메인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트레이싱 GPU라는 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리얼타임 처리하는 반도체 기술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오래전에 저게 2008년. 기술이라면요. 영화에서 보면 화면 처리가 느릿느릿 가면 사실 끊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빨리 가면 사람과 거의 동일하게 예, 맞습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되죠? 네. 네네. 그리고 그 GPU 기술이 현재는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게 2018년에 엔비디아에서 네네. RTX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제 시장이 열렸고요. 네네. 근데 그 다음 버전은 네. 패스 트레이싱입니다. 아, 이게 뭔지 또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 사운드 트레이싱이 네. 패스 트레이싱 알고리즘을 적용한 건데요. 네네. 이것도 이제 경로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은 직접광, 그러니까 그 그 반사, 굴절, 투과, 그림자 이런 네. 직접광 효과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패스 트레이싱은 간접광까지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실세계는 간접광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인 그래픽을 하려 그러면 간접광을 제공하는 패스 트레이싱을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패스 트레이싱이 어디에 지금 현재 적용되냐면은 영화 트랜스포머 아바타, 네네. CG, 그러니까 그 실제와 그 그래픽과 구분이 안 되는 수준, 거기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고요. 패스 트레이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저는 GPU에 패권을 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주 궁극적인 그 GPU 기술인데 네네. 문제는 이게 깨끗한 이미지를 얻으려 그러면 네네. 그 픽셀 하나당 샘플링을 1000번 이상을 해야 돼요. 레이 트레이싱은 한 번 레이를 슈팅을 빵 하는데 네네. 이거는 1000번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연상량 자체가 천문학적이죠. 그래서 영화 제작 CG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GPU 일반적인 기술에 2차원, 3차원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되는 거군요. 실시간 처리에 네, 저는 네, 항상 네. 관심이 있는데 네네. 그 실시간 처리를 하려 그러면 샘플링 수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 노이즈가 어마 늘어납니다. 네네. 그거는 학술적으로도 다 그렇게 그 인정이 된 상태고 근데 그 노이즈를 없애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필터 방식으로 많이들 했는데 그거는 품질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네네. 노이즈를 실시간으로 없애는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반도체 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럼 노이즈를 전부 제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범죄인이 딱 나왔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탁 해서 그 음향 처리 장치를 이렇게 해서 음파를 가지고 이게 진실일까 아닐까 이런 거 구별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런 거를 완전히 노이즈를 제거한다면 아주 범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아, 예. 처음에는 이제 GPU용으로 개발했는데 네네. 자꾸 아까 우리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들, 특히 이제 카메라 업체들이 네네. 저희한테 이것도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란 게 약간 범용적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안개하고 먼지를 걷어내는 실제 그 한 의원님도 안개가 낄 때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그러면 굉장히 좀 두려움과 네네.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실제 해안 경비 이런 때는 안개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개 먼지를 걷어내는 게 디헤이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거를 해달라. 보니까 그것도 그 충분히 저희가 가능해서 지금 그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러면 그 기술이 어디에 많이 쓰일 거냐 그러면 자율주행에 네네.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거를
또 오디오에 적용을 하는 얘기도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음원 분리라든지 노이즈 서프레션, 그다음에 오디오 슈퍼 레졸루션 또렷하게 들리는 거. 네네. 예를 들면은 의사가 수술실에서 수술하는데 요즘은 그걸 음성 인식을 해요. 아, 근데 실제 수술실은 굉장히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굉장히 뭐 기계 장치도 있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의사 소리만 딱 따고 싶은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AI 반도체로 그거를 이제 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그 적용될 때 사람에게 닥칠 미래 환경, 미래 사회 환경, 이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메타버스의 이제 최종 그 종착점은 결국은 그 물리 현상을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돼요. 네네. 근데 그게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하나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그 연구 개발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픽이라든지 아까 AI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을 현실과 가장 유사하게 그 하는 거 그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미래 사회는 가상과 현실이 거의 동일한 그 환경으로 아마 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위그래프 아시아 학술대 여기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더라고요. 일단 이 학술대회가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그그래프라는 학술 대회는 1년에 2번 열립니다. 네네. 한 번은 이제 미국 쪽에서 한 번 열리고 네. 하나는 아시아 지역에 열리고요. 그래픽스 쪽에는 최고의 권위지, 권위 학회로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네네. 시그그래프는 그래픽 분야의 올림픽 무대라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프리미엄 학회이면서 모든 전 세계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싶어하는 무대이고요. 네네. 이런 하이테크 벤처들은 그런 글로벌 무대에서 저희가 발표를 할 때 이런 프리미엄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해외 언론들에서도 네네.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할 계획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CES도 가서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렇게 호평을 받아보면 항상 이제 국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그 특허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좀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네네. 100여 건 정도 되고요. 100여 건이나요? 예, 네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GPU 관련된 아, 그 특허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관련된 사운드 트레이싱 관련된 거는 한 20여 건 정도 네네. 되고 계속 이제 출원 중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특허를 원천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GPU 관련된 특허가 하나는 미국 특허인데요. 네네. 기술성 평가를 트리플 A를 받았습니다. 트리플 A의 의미는? 원래 A 하나 받기도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A가 3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최고 점수를 받은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게요. 네. 초격차 스타트업 이게 뭐라 읽나요? 1000 플러스. 예. 예, 예. 이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당 11억 정도 지원해주고 사업화 6억, R&D 5억 정도 지원해주는데 네네. 실제 이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기술력과 사업화에 검증이 됐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 선정 기업들 보면은 투자 유치 실적하고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보니까 저희가 세종피아가 거기 보면은 가장 좀 이렇게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네네. 굉장히 적은데 선정된 거 보면 저희 회사가 기술력이 높은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회사의 인적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트레이싱이란 게 네네. 그 아까 사운드 프로퍼게이션하고 오디오가 이제 결합된 그거다 보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그 레이트레이싱이라는 사운드 프로퍼게이션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구축이 다 많이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디오 쪽의 전문가가 문제였는데 네네. 그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장님으로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오디오 쪽에 계속 종사하신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을 저희가 연구소장님으로 모시게 돼서 네네. 저희가 굉장히 한시름 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도체 기술 그런 코어 기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하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디오 팀이 구성이 돼 있고요. 네네. 저하고 손발을 맞춘 지 한 20년 넘는 친구들이 몇 네네. 명 있습니다. 아, 인원수는
작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 연구원들하고 같이 네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 대표님이 이 너무 그 전문적이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업의 그 기술하는 사람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경영 쪽은 아무래도 네네. 저희가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코치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네. 저는 이제 내부 인원들을 하고 똘똘 뭉쳐서 네네. 정면 돌파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아, 그거를 어떻게 좀 피해 나가고 뭐 그러는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네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면은 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거기에 호응해서 똘똘 뭉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냥 그 약간 그 보수적이고 네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되려 좀 그 성향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 성장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뭐 경영에서 또 중요한 거는 또 자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금 쪽은 저희가 그 현재 기술 개발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자금을 많이 썼고요. 이제 국내외적으로 그 투자 유치를 진행해 중이고요. 해외 쪽에서 네네. 좀 이렇게 투자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한국에서 좀 먼저 받고 그거를 토대로 실적을 만들어서 글로벌에서 제대로 좀 투자를 받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짧아서 마지막으로 이 박 교수님께서 회사의 미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미래든 이런 거를 좀 시청자분한테 마지막 시청자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고 흥미진진하지만 그 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고독하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길을 가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보답을 하겠고요. 유니콘 기업을 넘어서 요즘 유행한 용어인 데카콘으로 가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우리 박 교수님이랑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마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실체를 좀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혁신은 굉장히 고충스러운 고난한 작업이다. 그러나 결과가 나왔을 땐 상당히 흥분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든 간에 아마 혁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어떤 위기가 닥칠 때에는 미뤄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결한다 하는 그 문제가 혁신의 성과를 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지금의 또 한국 경제에 갖고 있는 저성장군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박 교수님,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분이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거를 생각하면서 박 교수님의 이런 하나하나 말씀을 비단 기술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응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과 함께 이런 첨단 기술이 처음에는 글로벌 러브콜이 이해가 돼야지 러브콜이 되는데 러브콜이 적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앞서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앞서가는 것이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대중화되려면 우리 국민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마지막에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바로 비단 이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를 선대가는 기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거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때는 한국 경제에 가장 이렇게 기여를 쓰는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 하는 이 대목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